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정식 교수입니다. 자, 전산회계 1급 부가가치세 이론 1강입니다. 부가가치세 정의와 도입. 자,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화는 상품이나 제품 등을 말하고 용역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이익을 붙여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럼 요 가치인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재화라고 하고요. 유체물은 상품과 제품이 되겠고, 무체물은 무형자산 있죠? 무형자산, 개발비, 전기세, 그 다음에 전력비, 이런 게 이제 무체물이 되겠죠. 전기나 열, 동력, 이게 무체물이에요. 형체가 없다 이거죠. 용역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용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1977년 7월 1일부터 만들어진 조세제도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특징을 지금부터 한번 배우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세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간접세입니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직접세라 그러는데, 소득세나 법인세는 직접세에 해당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유일하게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달라요. 납세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공급자고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납세자고요.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인데 최종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니까 무슨 세금이다? 간접세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세의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액, 이렇게 세금 계산하는 방법을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하고요. 4번,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서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세라고 알아두시고요. 5번째, 다단계 거래세입니다. 제조, 도매, 소매 각 단계마다 세금이 붙어요. 부가가치세가. 그래서 많은 단계를 거치고 그때마다 과세가 된다 그래서 다단계 거래세다, 이렇게 말하고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이 소비된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바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의 뜻이죠. 반대말은 생산지국 과세 원칙인데, 무역에서 공평한 무역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부가가치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 그랬죠? 국가. 그래서 국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세금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간접세. 일치하면 직접세. 매출수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뭐라 한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 일반 소비세다. 제조, 도매, 소매 등의 각 단계마다 세금이 과세가 된다. 다단계 거래세다. 6번, 재화나 용역이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권을 행사한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입니다. 납세 의무자와 납세자와 담세자. 납세자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자, 다른 말로 납세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할 것을 예상으로 하는 세금이 소득세나 법인세죠. 직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세금은 간접세. 직접세에 해당하는 세금 소득세나 법인세가 직접세. 간접세에 해당하는 세금은 세금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 일반 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죠.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을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 그러죠. 그래서 세금 계산할 때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곱하기 업종별 부가율 곱하기 10%에서 공제세액을 빼고 납부세액을 구하는 겁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를 보면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은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판매업 10%, 제조업,
임업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를 찾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입니다. 누구라고요? 일반 과세자.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1년을 두 개로 쪼개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기 이렇게 나누고요. 또다시 6개월을 반으로 쪼개서 3개월씩 잘라요. 1월부터 3월 31일까지가 예정신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확정신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예정신고, 10월 1일부터 그 다음에 요게 날짜가 틀렸네요. 확정신고는 예정신고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죠. 그리고 여기는 7월 1일이 아니라 10월 1일부터래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10월 1일 요게 틀렸어요. 여기가 7월 1일이 아니라 10월 1일로 바뀌어야 돼요. 10월 1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블로그에서 파는데 블로그에 이게 오타가 있었나 봐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이기 확정. 신고 납부 기간은 과세 기간 끝난 다음 달 25일까지죠. 다음 달 25일. 다음 달 25일. 다음 달 25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확정 신고는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다 하는데 예정 신고는 법인 사업자만 하는 거예요. 면세 사업자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속하지 않고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2번 기초생필품, 금융용역, 의료용역, 토지의 공급, 가공이 안 된 농수축 임산물의 공급이 면세 대상이다. 면세 사업자가 3번 발행하는 지출 증빙은 영수증이다. 계산서다. 면세 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 면세 도입 목적은 최종 소비자에 대한 조세 역질성 완화가 목적이다. 역질성은 거꾸로 역자, 나아갈 진짜 거꾸로 나가는 걸 방지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면세를 도입하겠다는 뜻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시험 문제니까 달달 외우세요. 빈출 문제. 1번 재화의 공급, 2번 재화의 수입, 3번 용역의 공급. 이 세 가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죠. 1번 재화의 공급, 2번 재화의 수입, 3번 용역의 공급. 그리고 용역의 수입은 외국에서 금액으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세 가지 거래. 1번 재화의 공급, 2번 재화의 수입, 3번 용역의 공급. 4번 용역의 수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액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조에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죠. 홈택스나 이런 데 전송을 통해 가지고 전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고요. 종이세금계산서가 반대말이 되겠고, 면세사업자들은 계산서를 발급하니까 역시 또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서식으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전자계산서입니다. 전자적 방법은 표준 인증을 받은 ERP 전사적 자원관리 솔루션 및 ASP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이 있고요.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홈택스죠. 이용한 발급도 있고, 현금 영수증 발급 장치를 이용한 발급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의무자는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부 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되겠고요. 종이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법인사업, 개인사업자고요. 법인은 무조건 전부 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다 의무적으로 발행합니다. 개인만 공급가액 3억 기준으로 나뉜다. 발급시기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의 경우는 2월 10일까지 2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고요. 발급 및 보관 형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고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종이로 발급하고 종이로 보관하고, 발급 방법 아까 제가 말했죠. 홈택스를 이용해 발급한다고요. 또는 발급 대행 시스템 ERP나 ASP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종이세금계산서는 전자가 아니라 수동으로 발행한다. 수신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직접 받든지 우편 수신을 통해서 받는다. 전송 의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하는데 종이세금계산서는 신고 시 학계표를 제출해야 된다. 혜택, 학계표 개별 명세 작성 의무를 면제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불이익, 미발급, 그 다음에 미전송 1%, 0.5% 왼쪽에 있는 요걸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서명,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전자서명이 필요한 게 전자세금계산서고 종이세금계산서는 실제 인감을 찍으면 되는데 필수 요건은 아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해가지고 맨 밑에 거만 보면 돼요. 2019년 7월 1일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익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익 금액 10억 원 이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익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자, 총괄평가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 1번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증명서로서 발급한다. 맞죠? 2번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된다. 맞죠? 일반적으로 간이가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맞죠? 간이가세자는 영수증,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하니까. 4번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4번이 틀렸습니다. 간주자 들어가는 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면제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1번의 정답은 4번이다. 2번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하나는 일반 과세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과세제와 10%, 간이과세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공급하는 과세제와 10%, 일반 과세 사업자가 구매 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과세 용역은 영세율이니까 0%, 일반 과세 사업자의 폐업 시 미판매된 재고재산 매입세 공제된 거 10%. 2번에 세율이 다른 건 3번입니다. 영세율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3. 총괄평가 2.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재화의 수입,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부동산 임대의 용역을 무상 공급 다는 과세하지 않거든요. 특수관계가 있어야지만 과세가 되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정답은 가나라. 3번이 정답입니다. 3번이 정답이다. 다시 한번요. 3번이죠? 제가 잘못 봤네요. 3번이 아니라 이 4번도 빠져요. 4번도. 무상으로 국가한테 유상으로 공급하는 건 과세인데 무상으로 공급하는 건 과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나 2번이 정답입니다. 몇 번이 정답이라고요? 2번이 정답입니다. 요게 정답입니다. 여기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건 과세 대상 아니고 무상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것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은 가와 나 2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 사업장을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한다. 맞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청 없이 이게 틀렸어요. 신청해서 주된 사업장,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이루어지니까 3번이 틀렸고요. 사업자 단위 사업자 등록도 본점 등의 등록번호로 단일화하고 세금계산서도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한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다. 4번의 정답은 3번이다. 자, 총괄평가 5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일반 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이다. 공급가액, 공급대가 3번이 정답. 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일반 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입니다. 6번 다음 중 일반 과세 사업자의 과세 기간으로 틀리는 것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0일 맞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5월 31일, 7월 1일부터
9월 30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정확하게 봅니다. 3번이 틀리죠. 3번이. 요게 틀리는 거죠. 7월 1일부터 9월 30일은 2기 예정. 요거는 1기. 요거는 2기. 얘는 기간이 없어요. 정답은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다. 8번.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일반 소비세에다 맞고요. 국세에 해당한다 맞고요. 10%와 영세율 맞고요. 조세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세율 제도를 둔 게 아니라 면세 제도를 둔 겁니다. 조세 역진성 완화는 면세 제도다. 면세.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8번의 정답은 4번이다. 면세 제도다.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이며 간접세에 해당한다. 맞죠? 현행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2번이 틀렸고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제도 두는 거 맞고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채택하여 수출제와 등의 영세율 적용되는 거 맞고요. 그 틀리는 것은 9번의 2번입니다. 9번의 2번.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지 전 단계 거래액공제법이 아니다. 자, 총괄평가 5번입니다. 10번. 다음 자료를 보고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확정신고기한이에요. 4월 25일 날 납부했고요. 7월 25일 날 확정신고 납부했고요. 2018년 8월 20일 자금 상황에 악화로 폐업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7월 25일까지 납부가 됐어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계산을 해가지고요. 자, 이럴 경우에 8월 20일 자금 상황에 악화로 폐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거든요. 그러면 8월 20일 날 폐업했으면 다음 달은 9월이고 25일까지니까 3번이 되겠네요. 9월 25일. 정답은 3번이다. 자, 총괄평가 6번입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개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 또는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다. 맞죠? 법인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법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 사업자만 돼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이것도 맞아요. 소득세나 법인세예요. 간이 과세자는 직접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정답은 4번. 이하가 아니라 미다라는 자죠. 미달. 그래서 정답은 4번. 11번의 정답은 4번. 미다라는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